북미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세계 3대 콩쿠르로 손꼽히는 이 엄청난 무대에서 1등을 거머쥐었는데요. 특히 세미파이널 무대에서 했던 연주는 연일호평이었어요.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난이도의 테크닉과 스피드, 감정 표현까지 완벽하게 이끌어갔기 때문이에요. 평소 피아노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어렵기로 악명이 자자한 이 작품,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입니다. 연습곡이라니까 쉽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 연습곡인 건 맞지만 리스트의 연습곡은 차원이 달라요. 특히 초절기교 연습곡은 12곡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한 곡 한 곡마다 리스트의 스타일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제목에 초절기교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은 초고난도의 기교를 뜻하는데요. 이 작품을 처음 완성했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15살. 초본을 작곡한 이후 26년에 걸쳐 수정을 거듭하면서 최종본이 탄생했어요. 리스트는 이 작품으로 연주자들이 현란하고 다양한 기교를 연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음을 아주 빠른 속도로 연주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벌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피아노로 표현한 왕벌의 비행도 타건수가 76번에 불과한데요. 초절기교 연습곡에 포함된 대부분의 곡은 5초 동안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타건수가 무려 160번에 달할 정도. 그래서 이 곡을 정확하게 연주하려면 그야말로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더해 리스트는 무대에서 연주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풍부한 선율을 더해 감정 표현을 이끌어냈어요. 단순히 손가락을 기계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연주회에 올릴 정도로 예술성, 작품성이 있는 곡들로 만든 거예요. 리스트는 2번과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10곡에 문학작품이나 풍경에 대한 인상을 담아 제목을 붙였고 그 이미지를 선율로 표현해냈어요. 프랑스 출신의 유명 작곡가 베를리오즈는 초절기교 연습곡의 완성본을 본 후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 곡을 작곡했다라고 평가했어요. 이 작품이 담고 있는 경이에 가까운 테크닉과 표현력을 모두 겸비한다는 게 음악가로서도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게 분명하네요. 음악 시간에 배웠던 장조와 단조를 잠깐 떠올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장조는 밝고 희망적인 느낌을 주고 단조는 어딘가 어둡고 비장한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리스트는 연습곡집 12곡을 홀수 번호는 장조, 짝수 번호는 단조로 번갈아가면서 구성했어요. 여기서 더 짜임새를 갖는 부분이 있어요. 1번과 2번, 3번과 4번 이렇게 두 곡씩 짝을 지어서 나란한 조의 관계를 이루게 한 거예요. 나란한 조는 같은 조표를 쓰는 장조와 단조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올림표 하나가 붙은 사장조는 소리 으뜸음이에요. 조표가 같다면 사장조의 라를 으뜸음으로 하는 마단조가 사장조의 나란한 조가 돼요. 초절기교 연습곡의 악보를 보면 짝지어진 두 곡의 조표는 같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품 전곡을 듣는다면 장조의 쾌활함과 단조의 무거운 감정을 번갈아가면서 느껴보는 재미가 있죠. 이런 방법으로 리스트는 화려한 기교뿐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음계 규칙까지 선보인 거예요. 이 작품 알면 알수록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로 느껴지는 것 같네요. 12곡 중 가장 알려진 작품은 바로 4번 마제파예요. 리스트는 장발장으로 유명한 빅토르 위고가 쓴 대서사시 마제파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작곡했다고 밝히면서 그에게 헌정하기도 했어요. 마제파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지키는 데 공을 세운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폴란드 국왕 밑에서 일하던 하인이었는데요. 백작 부인과 부적절한 사랑을 나누다가 들켜버려서 말에 묶인 채로 쫓겨나게 돼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는 정찰을 돌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병사로 입단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 공로를 세웠고 마침내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죠. 초절기교 연습곡의 4번 마제파. 리스트의 악마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곡인데요.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짚어볼게요.
말발굽을 연상시키는 리듬감과 소리를 오로지 피아노 연주로만 표현해야 해서 연주자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고요. 7분 동안 쉬지 않고 연주한 후에는 팔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진다는 평이 있을 정도예요. 다른 부분을 들어볼까요? 악보에서처럼 한 화음을 구성하는 음들이 순서대로 쭉 연속적으로 나오는 주법을 아르페지오라고 하는데요. 연주할 때마다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다른 건반을 누르게 되면 금세 티가 나버려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해요. 마제파에서는 아르페지오로 구성된 도입 파트가 곡 전체에서 특징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나마 가장 쉬운 부분에 속해요. 빠른 템포와 기교뿐만 아니라 마제파가 역경을 극복한 스토리까지 표현해내야 하는 작품, 연주자들이 혀를 내두를 만하네요. 리스트가 평생에 걸쳐 완성해낸 초절기교 연습곡. 그는 이렇게 만든 작품을 스승인 체르니에게 바치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피아노 좀 배웠다는 사람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 너 체르니 몇 번까지 쳤어? 그 체르니. 당시 체르니는 하루에 12명을 레슨할 정도로 잘 나가는 음악교사였는데요. 아버지 손에 끌려온 8살 소년 리스트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레슨비도 받지 않고 그를 제자로 삼았어요. 이후 리스트는 체르니 밑에서 테크닉은 물론 초견과 즉흥 연주를 익혀나갔고 작곡과 편곡 교육도 받았죠. 체르니의 엄격한 레슨 덕분에 리스트는 단기간에 역대급 연주 실력을 갖춘 피아니스트로 성장했어요. 9살에 처음 가졌던 연주회에서는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은 귀족들이 그를 후원하겠다면서 나서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베토벤조차도 12살 리스트의 연주를 듣고 찬사를 보냈어요. 절친한 동료였던 로베르트 슈만조차 이 거장이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피아노는 빛을 내뿜고 그의 연주를 들은 사람은 최면에 걸린다라고 할 정도였죠. 유럽 각지로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연주를 거듭할수록 리스트의 인기는 치솟았어요. 화려한 연주 실력과 수려한 외모로 음악가로는 최초로 팬덤도 생겨나는데요. 그의 지독한 광팬들은 리스토마니아라고 불렸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좋아한 나머지 리스트의 연주 도중에 실신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공연장에 그가 남기고 간 장갑이나 손수건, 머리카락 한 올까지 차지하기 위해 혈투가 벌어지기 일쑤였죠. 리스트도 은근 이런 걸 즐겼던 걸까요? 그는 공연을 마치고 자신의 물건을 공연장에 은근슬쩍 놓고 가기도 했다고 해요. 팬들의 애정 공세가 싫지만 않았나 봐요. 완벽한 음악에 대한 평생의 고민을 휘몰아치는 기교에 담아낸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비현실적으로 현란한 기교와 다이나믹함은 듣는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작품도 연주자들은 각자의 스타일대로 연주하기 때문에 연주마다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그 디테일한 차이를 느껴보시길 바랄게요.